이번 주말 뉴욕 지역에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많은 양의 눈이 내리진 않겠지만 일부 지역은 최고 6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재개됐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체포 작전이 버겐 카운티 전역에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에게 1년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난민 지원 단체들은 새 지침이 엉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비시민권자들에게 대형, 중형,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하라며 주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합니다. 다음 달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광시간 절약제, 서머타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시계를 1시간 앞당기는 현행 서머타임을 30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달 내린 폭설 피해가 이제야 거의 복구됐는데 이번 주말에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많은 양의 눈이 오진 않겠지만 일부 지역은 최고 6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뉴욕 일원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도로변에 쌓인 눈이 대부분 녹았습니다. 밤부터 내리던 비는 멈추고 내일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엔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뉴욕 일원에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에서 3인치 정도의 적설량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심 외곽 지역과 해안 지역엔 최대 6인치의 폭설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눈폭풍은 웨스트버지니아와 펜실베니아, 뉴잉글랜드까지 동부 해안을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재개됐습니다. 지난 1일 이후 18일 만인데요. 한동안 뜸하던 체포 작전이 버겐 카운티 전역에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팍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단속 작전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타운 주민들에 따르면 어제 정오경 컬럼비아 애비뉴 인근에서 연방 이민 단속국 요원들의 단속 활동이 목격됐습니다. 정확한 체포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1일 이후 18일 만에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과 상권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펠팍 폴김 시장은 SNS에 단속 사실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으며 제보를 받고 타운 경찰이 현장으로 갔으나 이미 이민 단속 요원들은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몇 명이 체포됐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펠팍에선 지난달 16일을 시작으로 지난 1일까지 최소 8차례나 기습 단속이 이어졌으며 어제 단속이 9번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펠팍뿐만 아니라 인근의 페어뷰, 노스버겐 등에서도 단속 작전이 진행돼 버겐 카운티 대부분의 지역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마이키 셰릴 주지사가 최근 연방 이민 단속국의 주 정부 소유 부지 진입을 금지하고 단속 활동을 제보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연방 요원들의 이민자 단속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펠팍 폴김 시장은 타운 가게와 사무실 등을 일일이 방문해 한라인 신고 방법과 무료 법률 상담 연락처 등을 알리는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에게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난민 지원 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은 1년이 지나기 전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지침이 엉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난민이 미국에 거주한 지 1년 후에 법적 영주권 신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민 단속 요원들이 구금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난민들은 구금된 뒤 미국 입국을 위한 검사 및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침은 그러나 난민들을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사건을 재심사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 기간 동안 구금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 또는 체류할 수 있는 경로를 좁히려는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DHS는 지난달 미네소타주에서 수천 건의 난민 사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현지에서 체포한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이민 인터뷰와 신원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주에서 최소 100명의 난민이 체포돼 텍사스 구금시설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 올 회계연도 난민 입국 한도를 지난해 전임 정부가 설정했던 12만 5천 명에서 7,500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또 난민 입국 자격을 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들에게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당국의 새 정책은 난민이 1년 이내에 법적 영주권 신분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 그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기존 지침을 폐지한 것입니다. 난민 지원 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은 1년이 지나가기 전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지침은 엉터리란 주장입니다. 새 지침이 이미 광범위한 심사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DHS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 회계연도에만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들에게 대형 중형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하라며 주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합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뉴욕주 차량국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특별 명령에 따라 뉴욕주의 비거주자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프로그램은 무기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뉴욕주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국적 이민자를 포함 뉴욕주에 거주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도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적합하지 않은 비시민권자에게 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해 미국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주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에게 면허를 발급해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각 주 정부가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을 계속할 경우 주 정부의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뉴욕주 DMV에서 면허 발급 중단 소식에 상업용 트럭이나 스쿨버스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던 이민자들이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트럭 운전사를 포함한 최대 20만 명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빅테크 기업과 손잡고 정부 디지털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인재 영입에 나섭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15만에서 20만 달러의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테크포스 프로그램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약 1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 2년간 재무부, 우주항공국 등 정부 부처의 인공지능 및 기타 첨단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연봉은 15만에서 20만 달러로 정부의 일반적인 IT 분야 신입 직원 급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미 10,000건이 넘는 지원서가 접수됐습니다. 채용 기준은 학력 경력보단 철저하게 실무 능력을 우선합니다. 해당 인원들은 특별 영입된 빅테크 출신 직원 약 100명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파견 인력이 스톡 옵션이나 기타 보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애플, 코인베이스, 메타,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빅테크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무료로 기업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처는 모든 민간 기업이 최고 경영자와 최고 기술 책임자 중 한 명이 참석해 강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번 달엔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창업자가 다음 달엔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강연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팰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석준 시의원이 어제 저녁 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민 의원은 자신이 시장이 되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타운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팰리세이즈 팍 시루 연회장에서 타운 시장에 도전하는 민석준 예비 후보의 후원의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연회장을 가득 채운 200여 명의 후원자들 앞에 선 민석준 의원은 오는 6월 예비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민 의원은 타운의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투명한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타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펠팍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또 문제 지적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주민과의 소통이고 또 주민들의 알 권리, 또 투명한 행정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체가 시작이 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해소할 수 있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민 의원은 선거에 함께하는 시의원 후보들도 발표했습니다.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유봉 의원은 기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예비선거에 도전합니다. 또 한 명의 시의원 후보는 타민족으로 오랫동안 타운 우체국에 근무하며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제이슨 줄리아노 씨를 러닝메이트로 함께합니다. 어제 행사는 본 행사에 앞서 성악 공연, 바이올린 연주, 뉴저지 한국학교 합창단의 공연으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으며 유권자 협회 등 타운 주요 단체들이 참석해 예비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최근 극심한 한파로 노숙자들의 사망이 이어지면서 뉴욕시가 대책의 일환으로 노숙자 캠프 철거를 다시 추진합니다. 단순 강압이 아닌 지원 중심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노숙자 지원 단체들은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취임 직후 폐지하기로 했던 노숙자 캠프 철거 정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철거 정책이 노숙자들을 거리로 몰아낼 뿐 영구 주거지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지만 최근 극심한 한파 속 20여 명의 노숙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다만 철거를 단순 강압이 아닌 지원 중심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철거 대상이 된 캠프에는 최소 7일 전에 공지하고 시 노숙자 서비스 담당자가 매일 현장을 방문해 쉘터와 지원 서비스, 영구 주거 신청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철거 당일엔 환경미화원들이 캠프를 해체하며 경찰은 단순 관찰자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과거엔 철거 공지 첫날과 마지막 날만 담당자가 직접 도움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매일 노숙자와 소통하며 다른 서비스를 연결해주기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과거엔 경찰이 주도했다면 이제 노숙자 서비스국 주도로 정책 진행 방향을 바꿔 경찰이 아닌 사회복지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러한 반복적 접촉이 신뢰 구축과 주거 연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시가 보유한 3,200개의 지원주택 공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정책에 찬성하는 이들은 철거 재개가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숙자 옹호단체와 법률지원단체는 이번 정책을 비인간적이며 실패한 전례를 반복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철거 과정에서 소지품과 신분증을 잃은 경험이 있는 노숙자들은 당국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단순 철거보다 안전한 쉘터와 지원 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광시간 절약제 서머타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 해마다 표준시보다 시계를 1시간 앞당기는 현행 서머타임을 30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렉 스튜브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4일 2026년 일광절약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전국에서 매년 2차례 시간을 조정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시보다 30분 앞선 시간을 연중 상시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엔 서머타임 전환이 수면 리듬을 교란해 뇌졸중과 비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제기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시계를 1시간 앞당기는 현행 방식보다 30분 조정이 생체 리듬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면의학회의 카린 존슨 박사는 의학적으로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것보다 30분 조정이 덜 해로울 수 있으며 연 2회 시간 변경을 없애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시간을 30분이라도 앞당겨 고정하는 방식 대신 서머타임 자체를 폐지하고 현재 표준시를 연중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표준시 지키기 JP 회장은 30분 조정 역시 전국적인 시스템과 교통일정, 다시간대 기업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태양의 움직임에 가장 부합하는 현재 표준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어제 재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 단체의 경우 보조금 통합 관리망 사용이 어려워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공시하게 됩니다. 대상은 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1,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단체입니다. 공시 내용은 교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보조 사업의 수입, 지출 내역, 실적 보고서, 집행 명세서 등입니다.
해외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 통합 포털 대신 재외동포 정보 포털인 코리안넷을 활용할 계획이며 오는 25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이 매주 집계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통계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어제 기준 일주일 전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연 6.01%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프레디맥은 설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작년 9월 이후 3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대규모 주택저당증권 매입 방침을 시사하면서 대출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주택저당증권이란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에 발행하는 증권의 일종으로 이 금리는 일반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초금리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 차이나타운의 길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 4명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용의자가 19일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1급 살인범으로 확정됐습니다. 범행을 한 31세 랜디 산토스는 2019년 발생한 이 살인사건이 정신 이상 탓이라고 주장을 하며 감형을 시도했지만 배심원단은 핑계를 일축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가 저항하지 않는 무고한 노숙자들을 쇠막대로 난타한 것은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라고 시인했지만 그가 현재 정신질환이 너무 심해서 형사범으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산토스가 목격자가 없는 곳을 조심해서 선택하는 등 살인의 단계를 침착하게 수행했고 증언에서도 2019년 10월에 살인 행각이 불법이며 부도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며 정신 이상설을 반박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보건당국은 최근 트리코피톤 멘타그로피테스 칠형에 의한 피부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균은 흔히 백선이나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와 같은 계열이지만 성적 접촉을 주요 매개로 확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첫 확진 사례는 지난 7월 보고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13건의 추가 확진과 27건의 의심 사례가 확인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전체론 2024년 뉴욕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질병관리예방센터가 여러 도시에서 감염 사례를 확인하며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다시 내려가고 눈도 예보돼 있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에 눈이 이어지고 오후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